그냥 제목만 말하면 근계가 아닌지 네,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이 계속 부실한 채 문제만 푸는 학생들은 풀다가 막히고 요걸 계속해. 그리고 개념도 못 잡고 그래서 만든 교재예요. 15년 전, 17년 전에 비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행운아야. 요 교재 하나만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대를 간 여학생이 있어요. 성적은 서울대감이었어. 수시가 이대로 서울대를 수시를 썼다가 떨어지고 이대를 붙어서 그냥 이대를 갔는데 나중에 수능 시험을 봤더니 까놓고 봤더니 얘는 정시로도 서울대를 가고도 남는 점수가 어차피 전교 1등하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대로 간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대에 가가지고 열심히 할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중학교 때 열심히 선생님에게 가위를 바쳤던 걸 벌어보겠다고 가위를 시작했어요. 뭐로? 이 교재를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박이 나서 한 달 아르바이트비로 7, 800을 버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투자를 했으면 뽑아야죠.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관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연대를 다니다가 친구들 졸업할 때 서울대를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재수학원 가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나중에 가외 알바로 떼돈을 버는 그날까지 열심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할 말이 있다면 뭐냐면 너무 안타깝게 너희들은 대부분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 학교가 좀 기숙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반이에요. 이 반이.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주옥 같은 앞부분 강의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예요. 기하는 조금 대수와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막 지장을 느끼지 못할 텐데 어제 선생님이 미적분 원수업을 들었어요. 원수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반에는 뭐 나름 잘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잘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리고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 수학 천재라고 말씀하신 중학교 1학년 남학생도 있었어요. 미적분을 블랙 라벨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기특한 학생도 있었어요. 와, 기대감을 갖고 그래? 와, 요 계룡 좀 다른데? 아이들이 매우 우수한가 봐? 이러고서 테스트를 냈어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미적분 파트는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종 나오는 선생님이 굉장히 기본이라고 주요하게 가르치는 그래프 5종류를 내고선 풀어봐 라고 했어요. 애들이 1개 이상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뭘 했다? 미적분 수업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업만 내내 했어요. 너희들도 아마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좀 그런 갑갑함을 너희들한테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혹 기회가 된다면 방학 때라도 수학 1-1반 요 반이 개설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앞부분의 빈 부분을 좀 채워 넣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1-1반은 가장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지금 계룡에서도 가외를 하지만 원래는 주 7일 서울에서 가외를 하다가 지금 금, 토, 일, 월을 빼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지만 화수목과에는 아직 서울 쪽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서울 쪽에서 강의를 선생님 주 7일 일할 땐 1-1 강의만 3반이었어요. 대기자가 10 몇 명이 되던 반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기 가장 많이 개설하지만 가장 들어가기 힘든 반 중에 하나니까 혹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 난 이 선생님의 앞에 대수 파트를 꼭 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요 우선 대기자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선생님이 개설이 되면 그 순서로 올려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1-1반은 다 차고 대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자, 그리고 너희들 보통 토요일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자, 그리고요 문제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집이 2부류가 나가는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사실은 요 교재는요 요 교재 얼만큼 있지? 기하 파트래? 이거 기하인가 봐? 아니요, 이거 기하 아니고 평자직방이에요. 한 권이에요. 매번 단원마다 이렇게 한 권씩 나갈 거예요. 이따만한 두께는 아니에요. 평자직방은 개념도 많고 좀 문제수도 많아서 뚱뚱하기는 해요. 자, 그럼 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텐데, 자, 선생님이 기존 시중의 문제들은 중학교와는 달리요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은 개념 하나의 평균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쌤 수학 이런 건 문제집이라서 4문제. 하지만 이제 개념수에 해당되는 뭐 정석, 개념 원리 이런 건 평균 3문제 정도 들어있어요. 개념당.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거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이란 단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 단원에선 우리가 딱 하나 배워요. 2원 1차 연립이라는 거. 그걸 기본으로 하나 배우는데 쌤 수학에 370문제 실려있어요. 개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 무슨 느낌이냐면 개념 하나에 370문제네? 역시 중학수학이야. 이러다가 고등학교 수학 딱 넘어가게 돼버리면요. 개념 하나의 평균 3, 4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좀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와 같이 문제집을 3, 4권 정도를요 같이 합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아주 힘들게 유형별로 묻고 편집하고 너희들이 보기엔 지금 이 교재는 25시간짜리 뼈 빠지게 해서 고생해서 만든 교재예요. 가장 뚱뚱하기 때문에 보통 한 17시간에서 25시간 사이로 교재 한 권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작업을 하는데 얘는 가장 뚱뚱한 교재라서 그 정도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어주세요. 근데 이거 한 권도 못 푼다고 곤란해.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보통 솔직히 말할게 주력이 중학생들이에요. 어떤 애들이냐면 선생님의 이 개념집을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3번 정도, 심한 애들은 4번까지 반복 수업을 해서 들어요. 그럼 개념집만 이만큼이야. 그럼 그거 3번, 4번. 개념집만 집에 걔네들 이만큼이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3과목을 고등수학 3과목을 동시에 같이 듣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명도계고 준비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럼 걔네들은 일주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이거 한 권 딱 받아갈 때 이런 교재 몇 권 받아가? 3권 받아가는 거야. 수업을 3개를 들으니까. 그런데도 숙제를 해와요. 지독하게 잠도 안 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은 꼴랑 한 권이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의 교과서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너희들 교과서 사진을 좀 글자가 이렇게 주요한 거 있지? 출판사하고 앞에 누구로 시작됐는지 사람 이름 그 부분을 좀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되냐면 너희들의 학교 내신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교재들 있지? 그 교재들 사진을 보내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교재들을 보고 수준을 판단해서 내신 대비용 교재를 또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안 주면 안 만들어줘. 주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숙제가 또 하고 있어요. 얘 뭐예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도 뎁다 뚱뚱하다? 근데 이 모의고사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2016년 6월 고1 모의고사만 여기에 6개 들어있던가? 그럴 거예요. 6개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은 관리 시간을 따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관리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용남고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따로 관리받을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모의고사 푸는 게 오늘의 너희들의 숙제야. 5월 7일 그리고 나서 5월 8일에는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밤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너희들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 올려줄 거야. 그러면 3번 반복해서 연습장에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똑같은 모의고사를 푸는데 계속 반복해서 풀 거야. 왜 계속 반복해서 푸냐? 너희들이 학년이 어리다면, 중학생이라면 모의고사를 50, 60, 70, 80 그냥 무던하게 천천히 쉬엄쉬엄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와 같은 패턴의 교재를 쓰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은 학년이 어려서 이 교재를 주는 건데 이 교재 과제물이 안 되면 교재 패턴이 바뀔 거야. 한 권짜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교재로 교재 패턴이 바뀔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자, 너희들 보통 수능 모의고사 볼 때, 수학 모의고사 볼 때 시간 좀 모자르지? 없다마? 나오면 너무 좋지. 시간이 보통 학생들이 모자라요. 자, 그리고 좀 공포감이 있을 거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공포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공포감과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훈련이 있어요. 아주 단순 무식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모의고사 풀어요. 맨 처음 풀었더니 100분 걸려서 가까스로 풀었어요. 점수가 6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답지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답지 보고도 이해 안 가는 건 선생님한테 카페 혹은 문자로 질문을 남기는 거야. 대신 출처는 정확히 해야 돼. 너희들은 선생님 전대요 모의고사 16번 몰라 이러면 선생님 볼 때는 이게 1학년일까요? 2학년일까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하나도 알 수가 없어. 몇 년도, 몇 월, 이런 식으로 몇 학년, 몇 번 이런 식으로 출처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올려주면 너희들 그 틀린 문제를 3번씩 열심히 반복해서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시험지를 다시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는 한 번 다 공부가 된 거잖아. 그러면 100분보다 어때? 빨리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교육과정의 핵심은 시간을 줄이는 거야. 100분 동안 보면 안 돼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80분 동안 시험을 봤어. 100점 맞으면 좋은데 또 인간의 일이라는 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또 모르는 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87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할 수 있겠지. 다시 할 땐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65분으로 줄었어요. 점수는 드디어 100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선생님이 서울에서 애들 진짜 똘똘한 애들 데리고 요 훈련을 할 때는요 30분이 될 때까지 계속 시켰어. 왜? 걔네는 좀 널널한 중학생들이라서.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요. 절반까지 100분 동안 보는 걸요 50분에 100점이 나오는 거, 요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냥 문제만 봐도 아주 핵심 부분에 이렇게 막 보이면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쓰고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막 나는 선생님 굉장히 수학의 논리를 좋아해요. 이런 풀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답을 외워서 풀지도 않고 3번, 2번, 1번 하도 많이 풀어서 외워. 이거 곤란해요.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이 뭐가 좋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긴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서 아주 주요한 핵심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문제풀이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게 뭐냐면 핵심 개념을 읽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 해 모의고사를 풀 땐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누적이 돼서 50회, 80회 이렇게 누적이 되면요. 어차피 문제는 수학 문제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비슷한 것들이 보이고 이런 패턴의 문제 나오면 바로 이 개념이 핵심 개념이었어.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누적이 됐을 때. 그러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면 모의고사? 나 이거 요런 거 50분에 풀었는데 이러면서 막 풀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전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도. 대신 좀 누적이 됐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한 마음도 없애고 굉장한 속도감도 갖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이 수학은 맨 처음에 무식하게 연필로 푸는 거지만요. 연필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요 교재를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요 교재만요 3번 정도 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서울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이 문제집이 3권에서 4권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뭐야? 10권 정도의 문제집을 푼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선생님 이게 걔네가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막 3권씩 봐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 나가는 과제물은요 전부 연필로 아주 빡세게 꼼꼼히 풀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딱 보면은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나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나오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눈으로만 보고 가면서 여기 하나의 연필도 되지 않았지만 푼 거야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눈으로 수학을 보는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연필을 들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 마치 이런 거야. 여기 뭔가 이쁜 게 있는데 잘 봐야겠어 이러니까 잘 안 보여. 근데 약간 거리를 떼놓고 볼까 이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개념을 보는 눈은 연필을 들고 있을 때보다 충분한 풀이를 한 후에 이렇게 볼 때 이게 이런 개념이 있었네? 와, 그러면 답지는 A로 풀었지만 나는 B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느는 그런 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사실은 해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너희들은 지금 이미 너무 고등학생이잖아? 너무 좀 늦었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훈련을 해주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것도 한 부씩 드릴게요. 요게 보면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표지가 없죠? 표지가 없는데 배운 부분만 다 풀어오셔야 돼요. 4개.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것은요. 이게 없구나.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뭐지? 안 풀어도 되는데 이 앞에 숙제 패턴을 좀 보시고 만약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풀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여기요. 그래서 뭐가? 선생님 굉장히 빡센 선생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대기를 막 3개월을 마치고 힘들게 선생님 가외를 들어왔어. 그러다가 아웃되는 애들이 있어요. 3개월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대기자 등록시켜서 들어왔는데 아웃되는 애들은 딱 한 부류의 애들이에요. 숙제를 불성실하게 해오는 애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요. 너희들 이 수업 지금 5월 말까지는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선생님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보다 싼 수업은 아니에요. 저렴한 수업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낸 만큼 확실히 그 이상으로 시켜가는 수업이에요. 지독하게 시키는 수업이야. 살아남는 자만이.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선생님은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왔지만 나중에 굉장히 수학을 잘해서 정말 잘 돼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 위해선 선생님의 실력과 열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너희들의 열정. 열정이 없는 학생은 선생님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희들의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기적이야. 너희들 인생의 기적. 그 기적이 얼마나 멋진 건지 아는 사람이라면 온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파트요 1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자, 이 파트부터 선생님이 잡아낸 이유는 선생님 저 앞에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배웠는데요. 라는 학생들은요. 나중에 할게요. 요게 기말고사 공통 부분부터 해주려고 그래. 왜? 조금 그 부분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공통 부분 해주고 그 앞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요 수업 마치고 나서 진행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더 기초가 되는 수직선 하나짜리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은요 좌표가 A고 B라는 점은 좌표가 B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 선분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거리를 구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구해? B 마이너스 A 라고 하죠. 맞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나오지. 양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A. 선생님 기분 나빠요. 왜 얘만 매일 앞에 넣어줘요? B-A? 나도 앞에 나가고 싶어. A-B는 안 될까요? 라고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얘 말도 일리가 있지. 얘랑 얘는 자격이 똑같은데 왜 매일 얘만 앞에 써줘? 기분 나쁘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거리를 나타낼 때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이용하자. 그래서 요 기호 안에 B-A를 넣으면 요것이 선분 A의 거리가 되고 공평하게 요 기호 속에 존재한다면 A-B도 거리가 되게끔 요런 작업을 하자라고 했어요. 바로 요 기호가 무슨 기호다? 절대값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수직선 두 개가 등장하는 평면 좌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렬상에 막 집들이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회사가 있고 휴게실도 있고 뭐가 있고 선 하나에 있는 거. 그러면 누구야? 얘지. 그 선 하나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본식은 이런 절대값을 이용해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점,
B와 A 사이의 거리. 반대로 얘가 점 A와 B 사이의 거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 개념에 조금 둔감한 학생들은 써놓고 그냥 그래 뭐 그런데 뭐 별 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수학 개념에 되게 민감하고 활용성이 좋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앞으로 어떤 거리가 나오면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언어학적인 표현을 이런 수학적인 기호로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감이 좋은 학생들의 자세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꼭 그렇대가 아니고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났을 때 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을 바꿔 세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상 복수 밑에 하기 전에 선생님 혹시 어제 봤더니 고2 애들도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절대값 A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에서 이런 거 봤었죠? 절대값 A가 0 이상이다. A. 절대값 A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 요런 게 있었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요게 등장하는 요 녀석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다! 손 드는 거야? 음수다! 자, 1번 양수다. 2번 음수다. 찍어요. 50대 50의 확률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녀석 7번 나갑니다. 얘 양수다. 얘 음수다. 얘 둘 다 양수예요. 알아두셔야 해요. 자, 절대값 기호와 비슷한 기호로 가우스 기호 얘기 살짝만 하고 갈게요. 앞부분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절대값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수 있지? 허수 아니야. 오직 실수야. 실수의 양수화 기호예요. 0도 있잖아요. 0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 모두 절대값을 벗고 딱 나올 때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양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자, 가우스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는 아는 사람? 실수의 뭡니까? 뭐야? 정수화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는 실수의 정수화 기호예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도 벗고 짜잔 나오면 숫자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가우스 기호는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내가 이 기호 안에 똥 집어넣었다. 똥 집어넣어도 정수로 딱 나오는 애가 가우스 기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 여기서 음수라고 답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양수야?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자, 그 학생들은요, 무슨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냐면, 플러스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와 마이너스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플러스는 양수죠, 선생님. 마이너스는 음수죠, 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가 중요한 것은 오직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예요. 그리고요, 고등 수능에서는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종종 계속 출제가 됐었어. 얘 하나를 목적으로 나온 시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 도대체 음수가 아닌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 얘부터 들어가면요, 얘는 이런 의미가 있어. 야,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부호를 그대로 유지할래? 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부호를 어떻게 한다? 반대로 바꿔 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바꾸시오 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우리 요런 거, 수식 같은 거 보다 보면 요런 수식 나올 때 있지? 얘는 이거야. 양수 3이 있는데 부호 그대로 유지할래? 뭐예요? 양수 3이에요. 양수 3이 있는데 부호 반대로 바꿀래? 그럼 뭐야? 마이너스 3 되죠. 음수 3이 있는데 부호 그대로 유지할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부호 반대로 바꿀래? 플러스 3이죠.
되겠습니까? 이처럼 마이너스 부호에는 양수, 음수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해. 누가 중요해? 바로 이런 명령적 성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봤더니 뭐야? A 자체가 음수야. 맞아요. 음수인데 절대값을 벗고 나오는 녀석은 양수여야 되거든. 안 되겠다. 음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쇼. 그래서 양수로 바꾸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수학상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수학상 복습이라고 나와 있죠. 뭐야? 위에 두 줄은 언어학적인 표현을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수예요. 자,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좌표 평면 두 개인 평면 좌표에서의 얘기야? 수직선 하나에서의 얘기 같아. 느낌이. 수직선 하나에서의 얘기지. 와우. 점 7로부터 보통 애들은 이렇게 부른다. 점 7로부터 거리가 4인수면요. 선생님 여기 10일 나오고요. 여기 3이니까 3아니면 11이네요. 이렇게 풀어요. 누가? 중학생들이.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좀 더 수준 높은 수식도 해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배운 개념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는데 얘는 7로부터 A로부터 B까지의 거리였지. 그래서 7로부터 X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붙이셔야겠네요. 몇이래요? 4래요. 되겠습니까? 자, 이 녀석 풀면 어떻게 돼? x-7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므로 넘어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7을 한 거네요. 고로 x는 11이 나오거나 혹은 x는 3이 나온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개해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건 누구나 다 해. 바로 이 첫 줄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다. 똑같잖아. 풀어봐. 두 번째씩 세우십시오. 예.